이 소식은 사실은 지금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한 지 꽤 됐습니다만은, 예, 며칠 전부터 전국적으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그런 사건이 됐고요. 저는 이제 오늘 보도를 해드립니다. 매사추세츠주의 러들로우라는 그 지역 지방교육청에 있는 이 학교, 이제 베어드라는 학교인데요. 폴 R. 베어드라는 중학교인데, 이 학교에 있는 이제 선생님 한 분이 그 학생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당신 아들이 지금 우리 학교 안에서는 딸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젠더 퀴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전환, 그러니까 socially transition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뭐냐면은 아직 신체적으로는 남성을 여성으로 바꾼 건 아니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이상 남자로 보지 않고 여자로 받아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사회적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 그 젠더 퀴어, 그러니까 젠더 퀴어라고 이야기하면은 한국말로는 제가 지금 간성인이라고 써놨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non binary라고 이야기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지금 애매한 상황에 있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 방향성은 있는 것이죠. 내가 남자였는데 여자로 지금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여자로서의 삶에 지금 적응하려고 계속 하는 그런 것이고, 그것이 이제 학교 내에서 교사들에 의해서 인식이 되고 알려지면은, 그러면 이 아이들을 이제 교사들이 지정을 합니다. 그 회의를 하게 되고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지금 젠더 퀴어니까 학교에서 얘를 특별히 젠더 퀴어로 좀 케어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게 되고요. 그 이야기들은 주변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취급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 방침, 교육청 방침이 이렇게 젠더 퀴어인 아이들을 갖다가 부모들한테 알려주지 않게 비밀 유지를 해준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은 꿈에도 생각도 못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학교만 가면은, 집에서는 아들인데 학교에만 가면은 여학생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거를 용기 있게 이 선생님이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바니 맨체스터라는 선생님인데요. 부모들한테 얘기해 주니까 부모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깜짝 놀라가지고 학교 측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이거 원치 않는다. 우리 애를 그냥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누가 이거 알렸냐? 이렇게 된 것이죠. 맨체스터 선생이 그거 알렸구나. 결국에는 당신 이거 왜 학부모한테 알려줬느냐? 학교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 해가지고 휴직 처리합니다. 그랬다가 해고 처리했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 해고는 부당한 해고다라고 지금 이 교사가 교육청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부당한 해고 맞죠. 그리고 왜 이걸 비밀로 해야 됩니까? 왜 이런 규칙이 생겼습니까? 어디에서? 지금 이게 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설마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여기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학교 안에 지금 성적으로 약간 꼬여있는 아이들, 이게 지금 정체성이 꼬여있는 아이들이 여럿 있고요. 학교마다. 그 학교에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케어를 해주고 부모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고, 근데 아이들끼리는 서로 또 알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젠더 퀴어가 아닌데도, 나는 젠더 퀴어가 아닌데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젠더 퀴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성장하게 되는 거, 성장기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애들도 있구나.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것이 우리가 뭔가 치료를 해준다거나 뭐 도와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보다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나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말을 하면은 누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신병자를 양성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교육 시스템이, 특히 교사들, 너무나 좌경화된 교사 시스템이 지금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지금 다 정신병자들로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나는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어머 나는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 하는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생길 수가 있겠는가. 환경이 받쳐주면 그런 아이가 아닌 아이들도 그렇게 돼버린다라는 거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는. 이제 결국에는 이것이 그 이후에 이제 인구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법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왜 나를 차별하느냐, 나는 이제 성적으로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신이 왜 나를 차별하느냐 해가지고 뭐 각종 법적인 소송이 벌어진다거나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로 연결이 되게 되고요. 사회적인 무리를 빚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원천을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근데 이게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전국 교사 노조가 지금 전교조, 미국도 전교조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이 전교조가 이런 문제를 지금 다 전국에 퍼뜨리고 있고 원칙들을 다 지침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돌봐야 된다.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부모한테는 연락하지 마라. 비밀 유지해줘라. 왜? 그 아이의 개인적인 의료 사항이기 때문에 비밀로 해라. 말도 안 되는 미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학부모 교육권법, 권리장전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입니다. 교사들이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이만큼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리포트를 해줘야 정상인 것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비밀로 감춰주는 거. 이러면 교사들하고 부모들하고 적절한 이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과연 교육이냐 이거죠. 범죄죠, 범죄. 저희가 볼 때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뿌리 뽑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대로 지금 전교조에다가 주고 있는 차터, 그러니까 이 전교조 허가를 나라에서 만들어 주었던 이 허가를 취소하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이게 정말 취소해버려야 될 상황입니다. 아주 그냥 깨끗하게 다시 처음부터 다 쫙 깔아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빌드업 해야지. 이 교사들 조직이 지금 썩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해진다. 썩어 있는, 좌경화되어 있는 교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원 노조 안에서도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 오히려 발언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선생님들이 존중을 받고 존경받아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부모들한테 비밀이나 감추게 하는 이런 아주 부적절한 나라가 좀 되어가고 있다. 뭐 좀 소식이 나온 지는 며칠 됐습니다만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어제 또 새롭게 또 보도가 된 매체들도 있고 해서 이 소송이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 교사가 낸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어서 소송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